어떻게 하면 감기가 낫습니까? 이 한약을 마시면 눈 깜짝할 사이에 낫습니다. 한약이 뭐예요? 한약은 한국 특유 맞는 약이에요. 미용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죠. 에이, 거짓말. 진짜. 도쿄 신주쿠역 앞 수많은 간판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글로 쓰여진 간판들입니다. NHK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도쿄 시내 주요 상권의 간판 중 15%가 한글을 병기하고 있으면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글이 트렌디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준다고 생각해요. 신주쿠의 카페 운영자 사토 유키코 씨의 말입니다. 그녀는 2년 전부터 매장 간판을 한글과 일본어로 병기했고 매출이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어 능력 시험의 응시자 수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1997년 첫 시험 당시 1529명에 불과했던 일본 내 응시자가 2023년에는 4만 1059명으로 폭증했습니다. 26년 만에 26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18살 때부터 한국어를 공부해왔어요. 이제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수 있죠. 도쿄에 사는 23살 미야자키 아이카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접한 한국 드라마를 계기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현재는 한국계 IT 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쿄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나카무라 켄지 교수는 1990년대만 해도 일본에서 한국어는 비주류 외국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어보다 인기 있는 외국어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 전역 40개 지역 60여 개의 시험장에서 토픽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CNN 재팬의 현장 취재에 따르면 시험장마다 새벽부터 긴 줄이 이어지고 있으며 20대가 전체 응시자의 6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오사카에서 한국어 학원을 운영하는 타나카 료 씨는 말합니다. 우리 학원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있는데 특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닌 새로운 기회의 언어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한국어 학습 동기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K-드라마 시청이나 K-팝 가사 이해가 주된 동기였다면 최근에는 취업 경쟁력 강화와 비즈니스 활용이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처음에는 BTS의 노래를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국어의 매력에 빠져들었죠. 교토의 대학생 야마모토 켄타 씨의 말입니다. 특히 한국어로 감정을 표현할 때의 섬세함과 다양성에 매료되었어요. 지금은 한국 IT 기업 취업이 목표입니다. 교육 현장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아사히 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일본 전국 고등학교의 12%가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2018년 대비 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어는 이제 일본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의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한국의 언어를 억압했던 나라에서 이제는 한국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현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위상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일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일본 내 한글 열풍의 중심에는 한 일본인 교수가 있습니다. 30년 넘게 한국어를 연구하고 가르쳐온 하마노우의 미유키 간다웨어 대학 부학장입니다. 2024년 한글날 그는 한글 발전 유공자 서운의 최고 훈격인 옥관문화 훈장을 수운했습니다. 처음 한국어를 접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마노우의 교수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1974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연히 접한 한국 관련 기사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죠. 당시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서 취재한 기자의 연재를 읽으며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하마노우의 교수가 설립한 한국어 학연보는 일본 내 한국어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도쿄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도 한국어의 매력에 이끌려 다시 도쿄 외국어대에 입학한 그의 열정은 1000명이 넘는 한국어 전공자 배출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닌 문화 언어입니다. NHK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설명했습니다. 다른 언어들이 학술이나 상업 목적으로 분류될 때 한국어는 K-팝, 영화,
드라마, 한식, 뷰티, 패션, 문학 등 문화를 즐기기 위해 배우는 특별한 언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마노우에 교수가 30년간 연구하며 발견한 한글의 과학성은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부터 의문 체계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 원리로 설계되어 있죠. 특히 놀라운 것은 사회언 어학적 측면입니다. 한국어는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른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독특한 특징입니다.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한국어의 또 다른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어는 감정 표현이 매우 풍부합니다. 예를 들어 아프다라는 감각을 표현할 때도 아프다, 쑤시다, 저리다, 욱신거리다 등 매우 세밀한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런 섬세한 감정 표현은 일본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입니다. 그의 교육 철학은 한국어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합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는 단순히 문법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적 맥락, 사회적 의미, 정서적 뉘앙스를 모두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그는 교사의 이미지가 학생들의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한국어 교사는 그 자체로 한국 문화의 대표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장부터 말투, 수업 방식까지 모든 것이 세련되고 현대적이어야 해요. 저는 수업 시작 전 항상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최신 K-팝 트렌드도 체크합니다. 학생들은 교사를 통해 그 나라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이죠. 마이니치 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하마노우의 교수의 이러한 교육 철학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시험 합격률은 일본 평균의 2배에 달하며 졸업생의 73%가 한국 관련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옥관문화 훈장 수훈 소감을 묻는 질문에 그는 겸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훈장은 제가 아닌 한국어를 사랑하는 모든 일본인들을 대표해 받은 것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데는 특별한 목적이나 거창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면 한국을 진심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하마노우의 교수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대충 말만 통하면 된다는 생각으로는 한국어의 풍부한 세계를 알 수 없어요. 한국어는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하고 매료시키는 매력적인 언어입니다. 하마노우의 교수가 지적한 한글의 과학성은 디지털 시대에 들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디지털 혁명 시대, 한글이 새로운 표준이 되다라는 기사를 통해 한글의 디지털 친화성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디지털 문해력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일본 총무성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디지털 문맹률은 27.8%에 달합니다. 반면 한국의 디지털 문해력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어의 복잡한 문자 체계가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대학교 디지털사회연구소 야마구치 켄타로 교수의 분석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한자와 가나를 입력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 많은 중장년층이 디지털 소통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글의 디지털 친화적 특성입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조합 원리가 단순합니다. MIT 디지털 언어 연구소의 마이클 김 교수는 설명합니다. 스마트폰 키보드에서 일본어는 히라가나로 입력하고 한자로 변환하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한글은 바로 원하는 글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엄청난 장점이 됩니다. 이러한 장점은 실제 사용자들의 경험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드라마 팬이라서 한글을 배웠어요. 그런데 SNS에서 대화할 때 한글이 훨씬 편하다는 걸 알게 됐죠. 도쿄 시부야에서 만난 23살 스즈키 마이의 증언입니다. 일본어로 안녕하세요를 입력하려면 곤니치와를 치고 한자로 변환해야 하는데 한글은 그냥 이응, 아, 니은, 니은, 여, 이응만 치면 돼요. 속도가 2배 이상 빠르죠. 아사히 신문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본 10대의 35%가 SNS에서 한글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600년 전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MIT 미디어랩의 존 메이다 교수는 이를 디지털 르네상스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글의 디지털 강점은 단순히 입력 속도에만 있지 않습니다. 소프트뱅크 AI 연구소의 나카무라
타케시 소장은 말합니다. 한글은 모든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 음성인식 AI의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모티콘이나 이미지로 변환할 때도 오류가 적죠. 이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글의 디지털 강점은 단순히 입력의 편의성에만 있지 않습니다. 구글의 AI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글은 인공지능이 학습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문자 체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명확하고 논리적이어서 AI 언어 모델의 학습 효율성이 다른 언어에 비해 15에서 20%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IT 기업들도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쿠텐의 미키타니 히로시 회장은 우리 회사는 한글 입력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일본어 입력 방식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글의 영향력이 디지털 영역을 넘어 일본의 교육 시스템까지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토대학교 교육학과 다나카 유키코 교수는 일본의 많은 초등학교가 한글식 문자 교육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방식이 일본 어린이들의 문자 습득을 돕고 있습니다. 이제 한글은 단순한 외국어를 넘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소통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600년 전 세종대왕의 해안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NHK 디지털 미디어국 스기야마 히로시 국장의 말처럼 한글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디지털 시대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글은 이제 전 세계로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CNN은 최근 한글 새로운 세계 표준이 되다라는 특집 방송을 통해 한글의 세계화 현상을 조명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 언응력 시험 응시자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2024년 한국교육원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97개국에서 41만 명이 응시했으며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8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글은 이제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글로벌 문화 코드가 되었습니다. BBC 문화부 수석기자 사라 브라운의 분석입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한글이 필수가 되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글 교육의 확산 속도입니다. 프랑스 르 몽드의 보도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전 세계 2,300개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으면 이는 5년 전보다 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때 우리의 글자를 빼앗으려 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우리의 글자를 배우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한국학과 김민수 교수의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문화의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생생합니다. 파리 한글 학교에는 대기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프랑스 한글 교육원 말이 루이즈 원장의 증언입니다. 특히 10대들 사이에서 한글은 일종의 쿨한 코드가 되었어요. 한글을 모르면 또래 문화에서 소외된다고 느낄 정도죠. 실리콘밸리에서도 한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한글 서체를 기반으로 새로운 디지털 폰트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구글 폰트 디자인 팀장 마이클 존슨의 설명입니다.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는 디지털 디자인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더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한글의 세계화 문화에서 언어로라는 특집 기사에서 흥미로운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대학의 외국어 수강생 중 한국어 선택 비율이 2019년 8%에서 2024년 22%로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한글의 세계화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문명사적 사건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 존 메가더 교수는 강조합니다. 600년 전 한 문자가 새롭게 창제되어 21세기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제 한글은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문자가 없는 부족들이 한글을 차용해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기 시작했고, 중남미에서는 한글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꿈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한국만의 문자가 아닌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글의 세계적 확산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인류 문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한글, 인류의 새로운 언어가 되다라는 특별 기획을 통해
한글이 가진 미래 가치를 조명했습니다. 한글은 이제 많은 나라에서 제2모국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언어문화국 마르코 폰테스 국장의 말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글이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새로운 문화, 창조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적 언어학자들의 찬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글은 인류가 만든 문자 중 가장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문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 노암 촘스키 명예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라는 이상이 이제 전 지구적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르완다의 한 마을에서는 현지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현지 교육자 은반다 조셉은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문자가 없어 고통받던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 슈피겔지는 디지털 문명과 한글의 만남이라는 특집 기사에서 흥미로운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2050년경에는 전 세계 인구의 30% 이상이 한글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글의 진정한 가치는 그 포용성에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 제니퍼리 소장은 강조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한글은 인간과 기계 사이의 가장 효율적인 소통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미 주요 AI 기업들이 한글 기반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최대 일간지 프라우다는 한글 문화 제국주의를 넘어서다라는 기사에서 의미 있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글의 세계화는 강제나 침략이 아닌 자발적 수용과 문화적 매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글은 더 이상 한국만의 자부심이 아닙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 오드레 아줄레의 말입니다. 한글은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이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지는 이러한 찬사들은 600년 전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이상이 마침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글은 이제 단순한 문자를 넘어 인류의 새로운 꿈을 써내려가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문자, 쉽게 배우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꿈. 그 꿈이 600년의 시간을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부심이었던 한글은 이제 세계의 자부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영상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빛나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소식을 갖고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코레아우라였습니다.